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7일 목요일 국내장 마감한 직후입니다. 국내 증시 3%대 아주 크게 폭락을 했어요. 또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앞에서 2조 원의 아주 많은 금액을 매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끝난 미국의 증시 보면 제가 지금 밤을 샜어요. 그러니까 밤을 꼬박 새고 아침 6시에 잠들었습니다. FOMC 회의 결과 때문에 그거를 기다렸다가 성명서가 나오고 난 직후까지는 급등을 했었습니다. 급등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4% 이상 아주 폭등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3시에 새벽 3시에 녹음을 해서 또 편집을 해서 5시에 올렸었습니다. 영상을 올렸다가 그 시간에도 잠깐 올렸었는데 지금은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마지막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조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급등했을 때 제가 녹음을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5시에 올리고 난 다음부터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보시다시피 새벽 5시 가까이부터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성명서까지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더 급등을 했거든요. 중간에 보면 뾰족하게 더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1시간 남았으니까 안심하고 올렸다가 그 1시간 사이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제롬 파월 거기에 좀 매파 발언 때문에 갑자기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렸는데도 그 시간에도 한 5천 명 이상 우리 가족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그러나 지금 급등을 한 상태에서 떨어져서 다시 다우는 0.38% 하락했고 나스닥은 0.02% 살짝 오르고 또 S&P 500이 0.15% 하락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부분은 못 보셨죠. 한 5천 명 정도 보셨었습니다. FOMC 결과 보면 이틀간 열렸어요. 올해 첫 1월 FOMC 정례회의. 통화정책 성명을 통해서 현재 기준금리는 동결을 하고 3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습니다. 2008년 12월 그때 이후 이제 첫 인상이 되죠. 그 다음에 테이퍼링은 3월이면 이제 끝낼 것이고 또 정례회의 직후까지만 해도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새벽 3시에 만들었다가 5시에 올렸다가 떨어지니까 그거를 또 정확하게 올려드려야 되니까 잠을 못 자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새벽 6시 마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모닝 브리핑을 하려고 그래도 그것을 해서 편집을 해서 올리다 보면 아침 8시까지니까 도저히 체력이 딸려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6시까지 마감만 된 걸 보고 잠이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면서 급락을 한 상태예요. 이번에는 0.25% 오르는 것이 아니라 3월에 2배로 0.5% 올릴 그럴 가능성 또 이런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전보다 분명 더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줬어요.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졌지만 확진자가 더 급증하고 있는 점, 또 여전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태, 또 물가 안정, 이것이 또 좀 변수 아닙니까? 우리는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지 말지 결정할 것이다. 조건이 무르익는다고 가정한다면 3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0.25가 아니라 또 강하게 0.5% 정도 올리는 것 아닌가 예상을 합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1.848%로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1.7%대 떨어졌다가 다시 1.8%, 1.85%까지 지금 상승한 상태예요. 국내 증시를 봅니다. 코스피 3.5%, 코스닥 3.75%, 코스피가 하루 만에 2,700이 또 깨졌어요. 2,614. 지금 한 14개월 만인가? 14개월 전에 주가로 돌아갔습니다. 외국인이 2조 매도를 다 했어요. 그 기관이 그걸 다 받아냈어요. 만약에 기관이 안 받았다면 정말 더욱 큰 폭락을 당했을 겁니다. 외국인이 연초에 들어서는 계속 조단위 매수를 했다가 지난 20일부터 지금 6거래일간
3조 3천억을 지금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매도 포지션으로 바뀌었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도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린 기아 한 종목만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어요. 어제 그저께도 1위부터 100위까지 모든 종목들이 한 종목 빼고 다 하락을 했었는데 또 그 현상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했죠. 따상에는 실패했어요. 따상이면은 더블이에요. 30만 원에서 더블이니까 60만 원. 거기에 또 30% 더하게 되면은 상한이니까 78만 원까지 가야 되는데 50만 5천 원으로 마감을 하고 15.41% 하락했어요. 시가총액은 118조. 아주 오랫동안 삼성전자 다음에 SK 하이닉스였는데 하이닉스를 제치고 시가총액 2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ETF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국내 증시 역사상 최대 공모주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상장을 하면서 기관의 매도세가 2차 전지 관련주들 매도세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5.65% 하락하고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4.93% 하락했어요. 타이거 KRX 2차 전지는 3대장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락했어요. 6.43%. 에코프로 세 종목은 아주 다행히 하루 만에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배터리 3대 이 기업들 보면 LG화학이 8.13% 하락했어요.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삼성 SDI 6.16%, SK이노베이션이 7.11%, 배터리 3대장이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모두 폭락을 했어요. 일본이 3% 넘게, 홍콩이 3%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빅테크주들이 지금 실적 발표 기간인데 다들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미국을 비롯해서 다들 하락하는 이유는 완전히 제로금리 상태에서 역대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으로 돈이 많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거품이 해소가 될 때까지 안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매출이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테슬라, 또 뭐 인텔 다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S&P 500 기업들 중에 아직 일부만 발표를 했지만 5개 회사 중에 4개 회사가 지금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으니까 다행이죠.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해 순이익으로 사상 최대 규모 약 6조 6천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순이익이. 테슬라는 미국 뉴욕 증시 마감 직후에 21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지난해 연간 매출은 538억 달러였어요. 처음으로 연간 단위 흑자를 낸 2020년,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는 2021년에 대한 거예요. 2020년에 연간 단위 흑자를 처음 냈는데 순이익이 7억 달러밖에 안 됐었어요. 순이익이 7억 달러. 그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순이익이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또 자동차 판매 대수도 93만 6천 대, 100만 대 가까이 판매를 했죠. 그런데 올해는 150만 대를 판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에 거래해서 테슬라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하락 중에 있었어요. 테슬라가 성명에서 공급망 문제가 주요 제약 요인이 되면서 공장 가동 능력이 떨어졌고 이 문제는 22년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제 실적 발표했죠. 작년 4분기에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에서 월가의 기대를 뛰어넘는 큰 성적을 올렸습니다. 또 인텔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했다고 나왔어요. 시장 전망치를 충족을 시켰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다소 약세다고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 정도면 보통 빅테크들도 보면 10% 이상들 나오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왕자를 1등이었는데 삼성전자가 다시 또 뺏어왔어요.
또 넷플릭스도 실적은 괜찮게 나왔는데 앞으로 전망 때문에 그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했죠.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가 여전히 가라앉는 상태예요. 금리 인상이 여전히 강력한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어요. 전체 시장을 누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빅테크 실적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 빅테크들 실적들이 대부분 좋게 앞으로도 또 나올 것입니다. 또 특히 삼성전자 지난해 매출이 279조 6천억 280조예요. 이제 곧 지난해 이제 매출이 앞으로는 300조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280조. 그런데도 오늘 3% 가까이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오늘 했지 않습니까? 오늘 주가가 2.73% 하락해서 다시 7만 원대 초반으로 8만 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7만 1,300원으로 다시 내려앉아 있는 상태예요.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올렸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모바일, 가전, 또 반도체 있죠. 반도체 부분에서는 미국의 인텔을 꺾고 3년 만에 세계 1위를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279조, 280조의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도 52조까지 51조 6,300억 52조까지 영업이익도 올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도 18.1%니까 지금 점점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에요. 실적들은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사람의 심리에 의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급등했다가 제롬 파월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크게 오르내린 것인 겁니다. 이것이 오르내린 것이 기업의 앞으로 미래 매출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떨어진다면 인정을 하지만 이것은 지금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과정은 누구든지 다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과정은 연중 행사 정도보다는 심한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 과정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 왔을 때의 과정과 연례 행사적으로 떨어지는 과정의 중간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과정을 우리가 잘 이겨낸다면 앞으로도 또 계속 이러한 과정은 오겠지만 이거보다 작은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설날이에요.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슬기롭게 잘 지내야 됩니다. 특히 마이너스 되신 분들은 주식 앱 안 열어보셔도 돼요. 굳이 열어보실 필요 없어요. 그거 열어보시고 마이너스 나는 거 직접 보시게 되면 또 마음이 흔들릴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다시 안정을 찾고 상승할 때 그때 들여다봐도 충분해요. 마음의 안정을 모두 찾고 하루하루 생활을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화이팅!